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뉴스앤 이슈 국회 방송 지금 뉴스앤을 대표하는 두 분이신데 최근에 다른 방송도 두 분 같이 뭐 했다고 뭐 그러던데 저는 영광입니다. 같이 움직이시나요? 계속해서? 아닙니다. 예. 교수님과 함께 방송하는 데는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모 방송국에 네. 장성철 소장 고정으로 나가시고 네. 저는 그날 땜빵으로 하루만 나가서 계속하는 것은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뭐 장소장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예. 저희 쪽에 계속 주실 거죠? 그럼요. 오로지 여기. 예, 이번 주에 이른바 조문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별세했던 고 백선엽 장군 오늘 이제 영면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정말 한국 전쟁 때 있었던 활동을 중심으로 전쟁 영웅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시기에 또 일제 친일파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공과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일파 행적을 했던 부분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요. 거기든 비판하는 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또 6.25 전쟁 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부분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공과 과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있는 역사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공도 있는 걸 공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 공이 있다고 해서 과가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도 안 된다고 아니, 보거든요. 공간을 공존하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충원 안장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현충원 안장 문제는 국가를 위해서 공로가 인정되고 훈장도 받았고 이랬으니 현충원 안장은 기준에 맞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 뭐 예전에 친일 행적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도 다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좀 안타깝고 저는 물론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의 주장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과 과가 있는 부분은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네. 그 기준에 맞으면 그게 뭐 예전의 행적이 그랬다고 해서 그 기준마저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네. 않습니다. 전적으로 최진봉 교수님의 말에 전 동의를 표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덧붙일게요. 예.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간도 특설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간도 특설대가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네. 모든 역량을 다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백장군이 그 시대에 한참 활동할 때 활동을 했는지를 네.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뭐 마적대, 팔로군, 동북 항일 연군, 공산주의 계열의 그러한 50만 명의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토벌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서전에는요, 순찰은 했지만 교전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거기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친일파야. 그렇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어 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이 저는 뭐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별도의 보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안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김원봉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전에 얼마나 많이 또 논란이 됐습니까? 그랬죠, 예. 그분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일했던 부분,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북한에 가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을 또 독립 열사로 지명하는 부분에서 또 얼마나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에 있었지만 김일성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은 부분 충돌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과 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행적이 일정 부분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공과 과를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 또는 뭐 여야가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 두 사안이 비슷하다고 비슷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부 여당과 대통령께서 김원봉에 대한 그러한 잣대를 동일하게 좀 우리 장군님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김원봉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원봉 독립운동 했어요. 하지만 6.25 때 난파 간첩들 훈련시켰고요.
그다음에 평안북도에서 군량미 생산을 해서 군량미를 댔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6.25 남침에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최고의 유공자 훈장 달아주고 술 한잔 바치겠다고 하고 우리 백선엽 장군한테는 홀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좀 잣대가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저게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홀대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충원 안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 군인장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조문도 했고, 또 유감 조의도 했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홀대했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건 추가 논의도 가능한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이 정도 하시고요. 예. 네, 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미투 전국으로 상황이 전환이 됐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은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된 겁니다. 서울시는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상담을 했다. 하지만 묵살당했다. 그리고 은폐. 그리고 이 피해자가 조사받고 있는 그 시간에 서울시에서 알았어요. 이러한 공무원 비밀 누설 관련해서 서울시는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사단 저런 아무 수사 강제권 없잖아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너 휴대폰 좀 가져와봐. 여기 누구랑 통화했어. 이런 조사 할 수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 저런 조사단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좀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한 결정이다라고 오히려 서울시는 말씀드려요. 조사의 대상이다,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일단 서울시 전체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직원들이 알고 있었을 수는 있겠죠. 또한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서울시의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 외부의 전문가들 예컨대 뭐 인권 전문가, 그다음에 여성 단체 그리고 법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조사단을 꾸리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워낙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고소 사건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뭐 유포한 행위란 이걸로 다시 고소가 들어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이 사안 자체만 가지고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는 것이 결국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종합 그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예컨대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 어떤 고소 사건과 연관해서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겠죠. 근데 그 단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시가 최대한 배제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꾸릴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심사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장 수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수사권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고소를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한 서울시의 말씀. 진상조사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장 수장은 보고 있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피소 사실 누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과 청와대 쪽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양쪽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이 밝혀졌던 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느 쪽이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후에 조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누군가가 그러면 누설을 했다고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전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런 그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젠더 특보라고 하는 그분이 네.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고소가 들어가기 1시간 30분 전에 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네. 보도가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한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도 이미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그걸 알았고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가 누설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서울시의 젠더특보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얘기를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미 1시간 30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소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조사받고 있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밤에 서울시의 시장과 참모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물론 이 사실만 갖고 했다고 하진 않지만 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로 낱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예. 또 정의당의 내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당 의원들이 조문을 거부하자 또 심상정 대표가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과연 진보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이냐 하는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정의당이 지켜온 가치 그리고 자신들의 강령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했어요. 정의당 강령을 보면은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 노력을 하겠다. 강자의 폭력이 일상화됐다. 우리가 바로잡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을 따른 의원들을 칭찬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심상정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여서 자신의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저버린 행위를 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게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두 의원이 조문을 안 가겠다고 한 건 그건 개인적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또 본인이 조문을 간다. 그것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조문 가는 것과 이 문제의 사안을 어떻게 보는 거는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 세상과 이별하는 곳에 조문을 표하는 것과 그분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충분히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 다를 저는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상정 대표가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무작정 옹호를 한다거나 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 이러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 조문하는 것과 이걸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도덕과 윤리, 규범 이것은요 잣대가 정확해야 합니다. 나랑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좀 더 관대하게 한다. 이거는 공직자고 사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부산시장 이어 서울시장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내일 이제 이재명 지사 또 뭐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재보궐 논란이 되면서 새롭게 주요 정치인들이 새롭게 주목해볼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로서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지지도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유죄로 판정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 예. 재보궐선거도 일단 뭐 서울시장, 서울시장 같은 예. 경우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개를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민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 성적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두 정당 지금 거대 여야가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 판을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절대로 공천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당원 96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부정부패, 중대한 잘못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있으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부정부패가 뭡니까? 바르지 않고 타락한 그런 행동을 얘기합니다. 성범죄, 이것은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당원해 놓은 그런 약속조차 지금 와서 거부하려고 합니까? 네. 저는 김부겸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원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김부겸답지 않은 얘기를 하셨다라고까지 저는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내일 국회 공식 개원식을 하네요. 네, 임기는
지난 5월 30일에 시작이 됐는데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늦게 해서 좀 안타깝고요. 47일 만이고 사실 1987년 이후에 최장 지각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국회를 보면서 타협의 정치도 없고 사실은 이제 서로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는 생각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늦게 지각을 했으니까 지각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달라. 과거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지적은 별로 안 하시네요. 상당히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그랬나. 예. 상당히 원론적이고 이제 바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요 이렇게 늦은 개원은 여당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무책임했어요.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 줬으면은 국민들께 줬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야죠.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결국에는 눈치를 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눈치를 누구 눈치? 추미애 장관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졌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고 박원순 시장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이 높아졌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민심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뜻대로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집권 여당답지 못해요. 집권 여당이 명확한 원칙을 갖고 야당을 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1대 국회를 이끌어 갔으면 훨씬 더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인데 너무 오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 소장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여당도 물론 잘한 게 100%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야당도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그 발목 잡고 그 법사위원장 그 자리 그거 안 준다고 그렇게 목리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장 소장 말처럼 숫자로 하면 법사위원장 여당이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상임위원장 다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부의장도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목소리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장 소장이 늘 얘기하잖아요. 180석 있으니까 가져가도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줬다고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국회를 안 하고 개원을 못하게 발목 잡은 게 어딥니까?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이 되면요. 치열한 공방의 전개가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인사청문회, 공수처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안 관련해서 공수처 뭐 7월 임시국회 중에 진전이 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수처요? 예, 관련. 없죠. 왜냐하면은 통합당이 지금 할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야 자기네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잖아요. 역대급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대정부 질문. 그렇죠. 예.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될 거고 여당을 공격할 만한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야당이 신났다. 그래서 싸움박질 국회를 보게 될 것 같다. 그럼 그렇게 22일부터 지금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유일하게 제가 장 소장한테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수처장 하는데 왜 야당이 안 오늘 첫 들어오느냐? 번째 주제에서도 동의 상당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예. 중간에 가서 동의가 안 됐는데 어쨌든 장 소장이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장 임명하는 거 이 문제 후보 추천위원회 왜 안 들어오냐 야당이. 예. 한 명을 2명 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추천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하고요. 공수처는 출범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후보도 추천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